테슬라,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전기차 혁명. 2000년대 초반, 세상은 확신했습니다. 전기차는 불가능하다. 느리고 못생기고 비싸고 실용성도 없다. 자동차 산업의 거인들조차 전기차를 포기했던 시대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차 EV를 만들었다가 전량 회수에 폐기했습니다. 시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무리의 엔지니어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전기차는 가능하다. 우리가 증명하겠다. 마치 찐이와 아빠가 테슬라 본사 앞에 섰을 때의 놀라움처럼. 그렇게 2003년 실리콘밸리에 작은 스타트업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테슬라. 전기의 아버지, 니콜라 테슬라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오늘 이 회사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천억 달러.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가치를 지닌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순간들, 모두가 비웃던 시절들,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들. 그 모든 것을 뚫고 테슬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테슬라가 걸어온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전기차 회사를 넘어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 회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03년 실리콘밸리,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 두 엔지니어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기차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진짜 성능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전기차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앨런 머스크. 당시 32살이었던 머스크는 페이팔을 이베이에 팔아 1억 5천만 달러를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세 가지 분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우주 탐사, 그리고 인공지능. 에버하드와 타페닝의 전기차 계획을 들은 머스크는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초기 투자자이자 회장으로 합류했습니다. 나중에 CEO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요. 테슬라의 첫 번째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전기차는 느리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는 것. 그러려면 성능이 뛰어난 스포츠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로터스 앨리스 셰시를 기반으로 전기 스포츠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로드스터. 개발 과정은 악몽이었습니다. 배터리 팩을 만드는 것부터가 도전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수천 개의 작은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배터리 팩을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당시로선 전례 없는 시도였죠. 열 관리 문제, 무게 문제, 안전성 문제.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2006년 로드스터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0-100 4초 이하, 최고속도, 시속 200km, 1회 충전 350km 주행. 전기차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비용은 계속 증가했고 일정은 지연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머스크와 에버하드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생겼습니다. 비용 초과와 경영 문제로 에버하드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2008년 그는 회사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머스크가 CEO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곧 훨씬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2008년 세계는 금융위기에 빠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투자는 얼어붙었고 기업들은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테슬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미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드스터 생산 비용은 예상의 2배를 넘어섰고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2008년 12월 말 테슬라의 계좌에는 며칠치 운영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절박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투자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전기차 스타트업에 투자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재산을 모두 쏟아붓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그는 스페이스X도 운영하고 있었고 그쪽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페이팔에서 벌어들인 돈은 거의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테슬라에 마지막 남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3천만 달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마지막 순간의 투자 라운드가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는 살아남았습니다. 간신히. 그리고 2009년 초 다임러가 테슬라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숨통이 트였습니다. 머스크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2008년은 내 인생 최악의 해였다. 스페이스X의 로켓은 3번 연속 실패했고 테슬라는 파산 직전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혁명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2012년 6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테슬라는 마덜 S를 공개했습니다. 로드스터는 스포츠카였습니다. 멋있었지만 실용적이진 않았습니다. 가격도 10만 달러가 넘었죠. 대중시장을 공략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덜 S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세단이었습니다. 5명이 탈 수 있고 트렁크도 넓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스포츠카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덜 S를 처음 시승했을 때의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몸이 시트에 눌렸습니다. 제로백 3초대, 포르쉐나 페라리와 맞먹는 가속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전기 모터는 내연기관과 달리 즉각적으로 최대 토크를 냅니다. 변속기가 필요 없었죠. 그저 부드럽게 폭력적으로 가속했습니다. 성능만 놀라운 게 아니었습니다. 마덜 S는 완전히 다른 자동차였습니다. 중앙에는 17인치 터치스크린이 있었습니다. 당시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크기였습니다. 이 화면으로 모든 것을 제어했습니다. 에어컨, 내비게이션, 음악, 차량 설정, 마치 거대한 스마트폰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혁명적인 것, OTA 업데이트였습니다. 오버 더 에어, 즉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테슬라는 밤새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차가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속력이 개선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버그가 수정되어 있었죠. 이것은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차를 팔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차를 판 후에도 계속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바퀴 달린 컴퓨터로 만들었습니다. 2013년 마덜 S는 모터 트렌드의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사상 최고 점수를 주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엔 HTSA는 최고 안전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가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라는 것을. 2014년 머스크는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테슬라의 모든 특허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경쟁자는 다른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매일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백만 대의 가솔린 자동차다. 머스크는 전기차 산업 전체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마덜 S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산 규모였습니다. 테슬라는 연간 몇만 대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대중시장을 공략하려면 수십만 대, 수백만 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배터리가 필요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가. 그래서 머스크는 또 한 번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2014년 네바다 사막. 머스크는 거대한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배터리 공장. 그는 이것을 기가팩토리 GIGAFACTORY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큰 공장이 필요했을까요? 테슬라는 저렴한 대중용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마덜 3라는 이름의 차였죠. 목표 가격은 35,000달러. 하지만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머스크는 계산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배터리 비용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세계 전체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보다 많은 배터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친 계획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실행했습니다. 기가팩토리 건설은 그 자체로 도전이었습니다. 50억 달러가 넘는 투자. 건물 면적만 50만 제곱미터가 넘었습니다.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2016년 기가팩토리가 부분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마덜 3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테슬라는 생산 지옥 프로덕션 헬에 빠졌습니다. 주당 5,000대 생산 목표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공장 라인은 멈췄고 품질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로봇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생산이 느려졌습니다. 머스크는 공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소파에, 때로는 생산 라인 옆에서. 그는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했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테슬라를 조롱했습니다. 테슬라는 곧 망할 것이다. 공매도 세력들은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했습니다. 2018년 머스크는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상장 기업으로 만들 것을 고려 중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이것은 SEC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마찰로 이어졌고 머스크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라인을 단순화했습니다. 과도한 자동화를 줄이고 사람의 역할을 늘렸습니다. 모든 프로세스를 재설계했습니다. 2018년 6월 말 테슬라는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주당 5,000대 생산. 그들은 공장 밖에 거대한 텐트를 치고 추가 생산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비상식적이었지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분기 테슬라는 처음으로 분기 이익을 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틀렸습니다. 테슬라는 살아남았고 더 강해졌습니다. 2016년 머스크는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생산되는 모든 테슬라 차량에는 완전 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탑재된다. 당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을 위해 라이다리DAR라는 비싼 센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당 수만 달러짜리 장비였죠. 하지만 머스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운전한다. 카메라와 인공지능이면 충분하다. 테슬라는 비전 기반 자율주행에 베팅했습니다. 8개의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그리고 강력한 컴퓨터. 이것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마이너스 드라이빙 FSD 시스템의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데이터였습니다. 2020년 기준 도로를 달리는 테슬라 차량은 100만 대가 넘었습니다. 이 모든 차량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매일 수백만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가 테슬라로 전송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이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습니다. 실제 도로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른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신호등, 공사 구간, 악천 후, 수억 가지 상황을. 경쟁사들은 테스트 차량 몇 대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테슬라는 100만 대의 차량으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2019년 테슬라는 자체 설계한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FSD 컴퓨터, 초당 2,300조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보다 21배 빠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칩 설계 회사이자 AI 회사이자 로보틱스 회사였습니다. 2022년 AI 데이 행사에서 테슬라는 놀라운 것을 공개했습니다. 옵티머스 아프티머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옵티머스가 자동차 사업보다 더 가치 있을 것이다. 테슬라의 FSD 기술, 즉 실시간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AI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로 AI를 개발했지만 그 AI는 훨씬 더 넓은 영역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테슬라의 FSD 베타는 수십만 명의 사용자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AI와 로보틱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앞날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첫째,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BYD는 2023년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사가 되었습니다. 폭스바겐, 현대, GM, 포드, 모든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수조 원을 쏟아부어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같은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개척한 시장에 경쟁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율주행 규제와 안전 문제입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는 여러 사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규제 당국의 감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생산 확장의 어려움입니다.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미국 텍사스, 중국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장마다 초기 생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규모를 키우는 것은 여전히 도전입니다. 넷째, 머스크 본인의 리스크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현재 X를 인수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그의 관심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논란적인 발언들은 종종 테슬라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중국 시장 의존도입니다. 중국은 테슬라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2025년에는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경쟁 모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위치는 독특합니다. 2023년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180만 대가 넘는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약 20%입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선두는 아니지만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가치는 단순히 판매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 테슬러 에너지 부문은 가정용 배터리 파워월 POWERWAEL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 GAPACK,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판매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테슬라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배터리에 저장하고 그 전기로 차를 충전하는 완전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석유 없는 세상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슈퍼차저 네트워크도 테슬라만의 자산입니다. 전 세계 5만 개가 넘는 슈퍼차저 스테이션. 테슬라 오너들은 장거리 여행에서도 충전 걱정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브랜드 전기차에게도 네트워크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소프트웨어입니다. 테슬라는 FSD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월 구독료를 내면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를 판매한 후에도 계속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미래에는 테슬라 차량이 로보택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너가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차가 스스로 손님을 태우고 돈을 벌어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것을 로보택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아직 초기 단계지만 테슬라는 이 로봇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제조업, 물류, 가사 도우미.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전통 자동차 회사들보다 높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습니다. 에너지 회사이자 AI 회사이자 로보틱스 회사이자 소프트웨어 회사로 봅니다. 테슬라는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테슬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낙관적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FSD가 완전히 성숙해져서 레벨 5 자율주행을 달성합니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의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됩니다.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하루 24시간 승객을 태웁니다. 차량 소유의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옵티머스 로봇은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공장, 창고, 가정에서 사람을 대신해 일합니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의 로봇 제조사가 됩니다. 에너지 부문은 더욱 성장합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테슬라의 배터리 저장 시스템은 필수 인프라가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테슬라는 10조 달러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적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FSD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규제 당국은 완전 자율주행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경쟁사들이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더 빨리, 더 싸게 달성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레드오션이 됩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테슬라의 마진은 줄어듭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시장을 빼앗깁니다. 옵티머스는 상용화에 실패합니다. 기술적 문제나 비용 문제로 대중화되지 못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테슬라는 여전히 큰 회사지만 현재의 기대에는 못 미치게 됩니다. 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일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2003년만 해도 전기차는 장난감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만듭니다. 테슬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여전히 회사에 살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규제 완화, 실증 도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 시장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테슬라. 전기차는 불가능하다는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순간들,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 예측했던 순간들. 하지만 테슬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아니, 자동차를 넘어 에너지, AI, 로보틱스 산업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테슬라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세상을 바꿨습니다. 전기차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찐이와 함께하는 글로벌 성장 스토리. 오늘은 테슬라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기업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 테슬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그것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